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듣고 계시고요. 방통위 관련 논란,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방통위 문제 좀 짚어보죠. 이 KBS 김희철 사장이 대통령실에 대건 분리징수 방침 철회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본인을 거취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걸 연동시켰거든요. 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니다. 연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끊었는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KBS 김희철 사장이 본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좀 과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은 방법, 시기, 내용이 다 틀렸다.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 여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제 시행은 못했지만 논의해 왔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현직 KBS 사장으로서 사실 뭐 김희철 사장 그 인사청문회 때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김희철 사장이 정말 그 본인의 그 KBS를 아낀다면은 미리 이제 정부 여당과 좀 긴밀하게 좀 협의도 좀 하고 특히 어떤 방망 경영, 특히 공영 방송으로서 어떤 공정 방송으로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또 특히 또 구성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가시화 되니까 뭐 마치 뭐 마트레이드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하고 또 대통령도 면담을 또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KBS 사장보다는 정치인 좀 코스프레를 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걸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하고 네. KBS 사장의 거취를 연동시켜가지고 네. 국민들 머릿속에 정부가 진짜 KBS 사장 속된 말로 날리려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프레임을 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김혜실 사장이 정치 코스프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고맙죠. 예. 그리고 KBS 사장은 임기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사장 뭐 한 사람 문제하고 시청료 징수라는 기본적인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경영 어떤 제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거 자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수신료 어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신료는 과거에 이제 난시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가 1980년 이제 신군부가 이제 들어와서 KBS 이 방송에서 이제 방송 광고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부과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전기세하고 이제 결합하게 이제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많은 어떤 방송 환경이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 시청료 이 징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유학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안 내도 되죠 하니까 그런 거 없대요. 무조건 내래요.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 그 KBS 시청료 내지는 수신료 피하는 법 딱 치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십 페이지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시각들이 이제 존재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이제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앞서 고민정 의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KBS 수신료를 당장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KBS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준비하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KBS가 전체 예산이 한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지금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한 40에 45% 됩니다. 굉장히 큰 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 이제 사장 경영진은 특히 이제 방통위라든지 관계 부처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방법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그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민주당의 시각은 좀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KBS에 대한 압박 수단이고 KBS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 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앞부분은 뭐 일면 이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수진이 형 문제가 본격이 나온 게 지금 방망 경영 지금 4천 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 이제 51%가 이제 억대 연봉입니다. 예, 그 44천 명이라는 거는 보직 없는 구성원들이 나. 예, KBS 전체 구성원이 예. 그만큼 좀 방망 경영이 있고 예. 뭐 그리고 또 공영 방송에서 사실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공정언론 시민연대 같은 이런 어떤 시민단체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KBS 라디오 게스트가 지금 8대 9대 1 정도로 지금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KBS 9시 주요 뉴스에도 최근에 뭐 이소정 앵커 이제 화면 바꿔치기라든지 또 KBS 사사건건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1장기에만 뭐 절을 했다는 동안 정말 명백한 오보가 굉장히 지금 김일철 사장 경영 재임식이 굉장히 좀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해왔다면 맞는데 저는 이제 장악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히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장악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무섭게 장악했습니까? KBS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사회 구성해서 강규영 이사가 반대하니까 그 현금 카드 쓴 것을 뭐 그 김밥 이런 것도 탈탈탈 털어가지고 강경 이사를 결국은 해임시키고 고대영 이사를 쫓아냈는데 지금 2심 항소심까지 고대영 이사 그 해고 처분 잘못됐다고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입니까? MBC 김장겸 사장이라든지 쫓아낼 때 얼마나 언론 장악을 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마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그렇지 않고 저도 가방위원으로서 방송은 정권을 떠나서 최대한 좀 독립적인 상태로 놔둬야 된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YTN의 어떤 민영한 논의라든지 또 종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법안을 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3년 5년 승인 기간을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석준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런 일들과 같은 것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네네. 우리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로 방망경영 얘기되고 또 하나는 네. KBS 평양성 문제잖아요. 네.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평양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치적 평양성을 없애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K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은 대부분 내부 기자들이 해왔던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뭐 본인들은 뭐 시청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좌파 쪽에 치우친 사회자 뭐 김재동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임명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패널도 굉장히 차이가 났고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또 KBS 3노조라든지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뭐 이런 지금 질문을 좀 주는 분들이 계신데 여당의 비판적이면 편향적인 건가요라는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저희들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의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오보 그리고 패널의 어떤 엄청난 기울어짐 이런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좀 잘못 이야기한 게 이 시청료, 이 수신료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거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신료 폐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의 문제죠. 수신료 폐지라고 하면 입법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법을 네. 방송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수신료는 놔두고 그 징수 방안을 징수 방법은 시행령 43조에 위탁받은 기관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 업무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한전이 위탁기관으로 KBS하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고유 업무인 전기세 거기에 결합을 한 방식으로 지금 행. 그래서 시행령만 바꾸고 그다음에 한전 내부 규약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징수 방법에 관한 거니까 시행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방통위원장 가는 겁니까? 이동관 특보?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좀 뭐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는 건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좀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비판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뭐 청와대에서 물론 뭐 지금 현재 뭐 지명된 것도 아니죠. 예. 뭐 지금 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가는 거로 보인다. 네. 대통령실 네. 전 현재 분위기로 보면 네. 방통위원장으로. 네. 자,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임명된다고 하면 네. 인사청문 해야 되잖아요. 네. 큰 이슈는 두 개인 것 같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아들 학폭 의혹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던 언론 장악하는 네.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 네. 네. 하나씩 보면 어제 입장을 냈어요. 아들 네. 학폭 의혹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 문제부터 언론 장악은 네, 두 번째부터. 사실은 구체적으로 뭘 언론 장악을 했는지 뭘 제시를 못 해요. 예.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동관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이 어떤 MB 정부 때 홍보. 예. 네. 어떤 걸 했는지 비판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팩트는 없다.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학폭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사실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어차피 청문위원으로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제 정순신 전 본부장 학폭의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이제 일단은 그 자녀들끼리 직접 이제 학폭된 문제하고 이 문제를 이제 아버지가 개입해서 뭐 소송 제기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예. 그 뒷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동관 대협력 특보가 당시에 개입한 건 없다. 뭐 지금 뭐 과거에 뭐 하나고 뭐 이사장하고 통화했다 이건데 통화했던 걸로 가지고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2011년도에 이동관 그 특보의 아들이 이제 전학조치라는 게 8등급 이제 그 징계 중에 이제 7등급 아닙니까? 네. 징계를 받아서 전학조치를 됐는데 그때 왜 학폭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안 되고 그냥 했느냐 이런 또 비판을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동관 그 특보가 개입한 거다 이야기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하나구에 그 학폭위가 없었대요. 2012년도에 이제 있었답니다. 학폭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동관 특보가 뭐 개입했다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일단 이동관 특보에 있던 그 자료 내지는 관련된 저도 나름대로 좀 검증을 해보니까 일단 그 당시에 그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 예.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좋다. 예. 그리고 또 강제 전학을 시킬 때도 그 상대방 학생들 학부모들이 오히려 반대했다. 예. 그런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일방적인 그런 학폭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네. 여기도 활동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저랑도 몇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얘기 좀 물어보죠. 민주당 어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제 나왔군요.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오히려 어민 피해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 민주당 때문에 어민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광우병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을 막연히 이제 선동하게 되면은 당장 수산물 업종에 있는 분들 수산업자뿐만 아니라 요식업자 다 피해를 지금 일부분 벌써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어떤 비과학적인 어떤 선동이 굉장히 수산업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국 수산업 그 협회에서도 이거 그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금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고 당연히 정부에서 국민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특히 IAEA와 더불어서 규정대로 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 감독은 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러나 지나친 어떤 선동은 국민들에게 특히 수산업자 관련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만 줄 뿐이다 생각합니다. 요건 어때요? 일본에서 지금 세슘이 안전기준치에 180배나 검출돼 우럭이 잡혔다. 뭐 이런 보도 네. 있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좀 불안해하시는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토통신 보도인데 예.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도 3월에 났습니다. 알프스 가동 이제 지어지고 이제 가동한 게 이제 2013년도부터입니다. 예. 그 2년 동안이 좀 사실은 문제거든요. 11에서 13년. 예, 예. 그때는 이제 그냥 무작정 방류가 된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잡힌 우럭은 그 원전과 바로 이제 있는 아하. 거기 이제 방파제 안에 있는 우럭입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예, 예, 예. 우럭이다. 예. 그리고 도쿄전력에서는 그런 예. 우럭들 어류들이 안 가봐 이게 예. 음항을 저희가- 친 상태입니다. 네네. 시간이 다 돼서. 국민의